자, 2006학년도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열 밀폐 용기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를 핀으로 고정시켜 부피가 같은 중요한 정보고요. 부피가 같은 두 부분 A, B로 나눈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는 각각 단원자와 분자 이상기체 2몰, 1몰이 들어있다. 자, 핀을 제거해도 칸막이는 이동하지 않았다.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피는 이제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압력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느냐, 추론할 수 있냐. 이때 A, B에서 같은 물리량이 뭐냐, 압력 같고요. 온도는 뭐 당연히 다르겠죠. 보시다시피 PV는 NRT에서 PV는 지금 같지만 N하고 T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A가 지금 몰수가 2몰로 크잖아요, 그죠? 그럼 온도는 오히려 더 작겠죠. 그래서 니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체분자 한계의 평균 운동 에너지. 기체분자 한계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kT로 표현하니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도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물리량은 이제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V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그 다음에 C에서 D는 등원이고 B에서 C, D에서 A는 정적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A, B에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네요. 아주 이건 이제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일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원래 W는 P 델타 V니까, 그죠? PV라고 되는데 PV가 아니라 P 델타 V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있으면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 A, B에서는 일을 한 거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BC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A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 증가량은 같으냐? 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제 아시다시피 2분의 3 NR 델타 T라고 해서 델타 T가 들어가니까 이제 온도 변화가 중요한데요. 지금 A, B가 등온이고 C, D가 등온이에요. 그러니까 A, B가 온도가 같고 C, D가 온도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A, B, 그 다음에 C, D인데 이게 둘 다 등원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 온도 변화량하고 D에서 A로 갈 때 온도 변화량 델타 T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분의 3 NR 델타 T 얘도 같은 거죠. 그래서 증가량은 같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니은이 답이니까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CD에서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했는데 CD는 이제 등원 압축인데 등원 압축되면 이제 열을 외부로 내뿜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난 맞는 거는 2번. 자, 연력학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부터 또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두 도체구 A, 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B는 대전되어 있지 않다. A와 B를 접촉시킨 후에 A, B의 대전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대전시키면 이제 서로 접촉시키면 A의 전하량이 절반 정도 이동을 하겠죠. B 쪽으로. 1번 둘 다 양전을 뜬다. 이게 맞네요. 그죠?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네요. A가 양전화, B는 음전화 아니고요. 둘 다 음전화 이것도 아니고 A는 음전화, B는 양전화 이것도 아니고 전화를 띄지 않다 아니죠, 그죠? 이거 뭐 터무니없이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9번 전류와 전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 전류의 정의가요.
에어리어분의 Q 전하량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Q는 연력학에서의 열량이 아니라 회로에서의 전하량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류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하가 많이 지나가면 됩니다. 맞는 거고요. 니은이 답입니다. 답은 2번이고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면은 전류는 많아지겠죠, 그죠? ohm의 법칙이죠, 그죠? V는 IR 때문에.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문제네요. 전압이 V로 전원장치에 굵기와 비저항이 일정한 원형고리 모양의 금속을 연결한 다음에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그림 가나다와 같이 금속에 마주 보는 두 점을 바꾸어가며 연결하였다. 이때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네, 지금 전원장치가 V죠. 근데 이게 변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V가 일정하다, 통제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회로 흐른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총 전류가 얼마냐 뭐 그런 문제네요, 그죠?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쉬운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총전류인데요. 총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총저항분의 전체 총전압 뭐 이렇게 됩니다. 총. 근데 지금 이 값은 이제 지금 뭐 특별히 뭐 변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전압 V가 걸려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가나다를 보면 다 전압이 같은 V로 같으니까 이건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제일 큰 게 누구냐는 건데 그 말은 이게 제일 작은 거를 먼저 골라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뭐냐? 첫 번째, R은 로의 A분의 L 뭐 이렇게 됩니다. 즉 길이 L하고 그 다음에 R 요 부분이 두 개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렬 연결하면 이제 총 저항이 R1 더하기 R2라고 해서 이게 2고 이게 3이면 총 저항은 5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요, 그 저항 자체가 전체 저항은 이제 당연히 뭐보다 커지냐면은 큰 쪽보다 더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게 R1이고 이게 R2라고 합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길이가 R1은 요만큼이었고 R2는 이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항 자체가 길이에 비례하다 보니까 길이가 요만큼인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사실상 길이가 이만큼이나 되는 저항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죠. 그러니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당연히 총 저항은 큰 쪽 3보다는 당연히 커야 됩니다. 숫자가. 왜냐면 3에다가 작은 숫자 2를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총 저항은 큰 저항 쪽보다 더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고 외우듯이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병렬. 자, 병렬이면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뭐 R2분의 1이다 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R은 합분의 곱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보다 커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2를 집어넣고요. 여기
여기 3 집어넣고 여기에 6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3, 6, 3, 6 해서 9분의 18. 2옴 되죠, 2옴. 2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3옴하고 6옴하고 합치면요, 총장은 오히려 2옴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두 장을 병렬 연결하면 총장은 작은 쪽보다 더 작아진다. 더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저항을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하나는 면적이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한데 두 개가 병렬 연결하면 사실상 면적이 이따시만한 되게 큰 하나의 저항이 만들어지니까 면적이 되게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총장은 작은 쪽 저항보다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림상 이제 어떻게 저항이 제일 작은지만 한번 찾아내 봅시다.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저항이 없는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녀석의 총저항은 뭘로 봐야 되냐? 지금 자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들어오다가 여기서 이제 반반 나누어지죠, 그죠? 반반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다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만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요쪽하고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저항이 더 작으냐? 짧은 게 더 작죠. R은 로의 A분의 L이니까 지금 짧은 요쪽이 저항이 더 작아요. 그런데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따라 해보세요. 두 장을 병렬 연결하면 총장은 작은 쪽 저항보다 더 작아진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두 장을 병렬 연결하면 총장은 작은 쪽 저항보다 더 작아진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두 장을 병렬 연결하면 총장은 작은 쪽 저항보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길이가 짧은 이쪽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총장은 얘가 갖는 것보다 더 값이 작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얘가 뭐 10cm라고 합시다. 10cm. 그럼 10cm에 해당하는 이제 저항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더 작아진다. 뭐 그런 얘기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전체가 누구랑 또 연결되냐면 얘랑 연결이 돼요. 얘랑. 그래서 이 뒤쪽 이 전체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사실은 또 이제 다시 직렬이 되죠. 그럼 직렬이 되면요. 두 장을 직렬 연결하면 총장은 큰 쪽보다 더 커집니다.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짧은 거를 10cm 길이가 10cm라고 봤는데 이걸 그냥 짧은 걸 그냥 15mm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봅시다. 비장이 1이고 면적이 1이고 그럼 이제 길이에 의해서 저항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0cm 뭐 그래서 뭐 대충 15mm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얼마일까요? 한 70cm라고 해서 75mm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개 합치면은 뭐보다 작아지냐면 10옴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합성 저항이 이쪽 편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8옴 정도라고 합시다. 자, 근데 걔네들이 모여서 얘랑 또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이제 15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8옴이고 그 다음에 얘는 15옴인데 두 개가 직렬이란 말이에요. 직렬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쪽보다 합성장이 더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2옴이 전체 합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전선이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합성장이 얼마쯤 되겠느냐.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꺾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은 못 가죠, 그죠?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못 가고,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다시 합쳐져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이제 병렬이 되죠. 병렬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저항이 없는 그냥 무저항 도선이니까 얘는 이제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또 다시 직렬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렬하고 병렬이 혼합된 직병렬 혼합회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녹화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네. 지금 캠코더에서 지금 녹화가 지금 안 된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으로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가봅시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요게 두 개 병렬인데, 지금 길이는 아까 요쪽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뭐 20cm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20oh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보다는 조금 짧아졌으니까 아까 70ohm이면 얘는 60ohm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럼 두 개가 병렬이니까 합성장은 작은 쪽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20보다 조금 작으니까 18oh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랑 다시 병렬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아, 직렬,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얘랑 직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얘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네, 얘도 20ohm이에요. 그럼 18ohm하고 20ohm하고 두 개 만나면은 뭐보다 크겠어요? 20ohm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뭐 한 22ohm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여기 중간에 전선이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전체적으로는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전류는 이제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흐르는 거는 가가 제일 많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흐르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다 해서요. 네, 1번이 되는 걸로.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총저항은 큰 쪽 저항보다 더 커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같이 한번 외우고 넘어갑시다.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총저항은 큰 쪽 저항보다 더 커진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총저항은 큰 쪽 저항보다 더 커진다. 자, 그리고 병렬 연결은 뭐라고 했냐면 두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총저항은 작은 쪽보다 더 작아진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총저항은 작은 쪽 저항보다 더 작아진다. 다시 한 번만 더 외워봅시다. 두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총저항은 작은 쪽 저항보다 더 작아진다. 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압이 10V인 전원장치에 가변저항과 전열기를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변저항의 저항이 5ohm일 때 회로에 흐른 전류는 1A였다. 가변저항을 15ohm으로 바꾸고 전열기를 4초 동안에 사용할 경우에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그 저항이 있고 저항기가 있고
얘는 R, 얘는 뭐 R.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건전지가 이제 10V짜리고요. 그 다음에 가변장이 지금 5ohm인데 지금 이제 전류가 1A가 흘렀답니다.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전체 총전압은 총전류 곱하기 전체 총장. 총장은 5 더하기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IR이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가 되면, 아니 5가 되면은 두 개 돼서 이게 10이 되겠죠. 그죠? 얘는 5ohm짜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변장을 15ohm으로 바꿨대요. 이거를 15ohm으로 바꿨대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ohm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V. 그러면은 이제 그 저항이 3대 1이고요. 두 개가 직렬이면은, 직렬일 때는 V 개별, I 개별, R 개별 이라고 적고 놨을 때, 지금 이 개별적으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직렬이니까 같잖아요. 그럼 이제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대 1이니까 여기에 10 곱하기 3대 1이니까 4분의 3의 전압이 걸리고요. 그 다음 여기는 10 곱하기 3대 1이니까 4분의 1의 전압이 걸리게 됐지요. 이때 4초 동안에 썼을 때 전기에너지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전기에너지는 공식은 많죠. 그죠? VIT도 있고요. I제곱 RT도 있고, R분의 V제곱 T도 있고. 근데 지금 전압하고 저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을 하면은 여기다가 10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4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4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4, 5, 20이죠. 그죠? 20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이니까 정답은 이제 5되네요. 5. 그죠? 5네요. 5. 최종 5줄. 네, 그래서 4번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정자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길이와 단면적은 같고 재질이 서로 다른, 재질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장이 다르다 뭐 이런 의미예요. 비장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다르죠. 자, 그럼 원통형 금속막대 A, B를 전압이 V인 전원장치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전피는 평행한 두 막대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자, 같은 거리에 있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장 공식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2πr분의 뮤절 I, 2πr분의 뮤절 I, 2πr분의 뮤절 I 이지요. 네, 인데 거기서 이제 거리 부분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비장이 이렇게 다 달라지네요. 그죠? 처음에는 0도씨일 때는 A가 비장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A 쪽으로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100도가 되면은 비장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B 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 0도씨일 때는 A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으냐? 아니죠. 이제 비장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비장이 다릅니다. 비장이 다르면 당연히 저항도 다르고, 저항이 다르면은 당연히 이제 전류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0도씨일 때 전피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냐?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그림상 P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A랑 B랑 그 전류가 같아야 되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고, 뭐, 이게 A이고, 이게 B인데요. 지금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A에 의해서는 전류,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해서는 전류, 자기장 나오는 방향. 그러면 이제 이게 상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무조건 상세가 아니라 크기가 같아야지 뭐 상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네, 적어도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2πr분의 μ0 I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R이 지금 똑같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같아야지 결국 이제 자기장이 같아서 여기서 상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류가 같으냐? 네, 아닙니다. 지금 그림상 보시면은 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흐른 전류하고 이쪽에 흐른 전류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장 그래프를 보면은 0도씨, 100도씨 이렇게 돼가지고 비장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뭐 A는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0도씨일 때는 B가 비장이 작으니까 B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B 쪽으로 많이 흐르고요. A 쪽으로는 조금 찔끔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알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세기가 0이다 이건 아니고요. 다음에 디귿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디귿은요 100도씨일 때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00도씨일 때는 A가 그 비장이 작아요. 그러니까 A 쪽으로 100도씨일 때는 전류가 되게 많이 흐르겠죠. 100도씨일 때는 B에는 조금 흐르고,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 지면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월등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는, 네, 요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100도씨일 때.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네, 캠코더가 다 돼가지고,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조금 마지막에 그 화면이 잘렸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아, 네, 화면이 또, 네,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네요. 네. 자, 일단은 그만하고 여기서 일단은 마칠게요. 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은 자기장의 그 세기는 일단 기억 0도씨일 때 전류가 같으냐?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되느냐? 아니,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일 때는, 예, 말씀드렸는데 A가 비장이 작아요. 그래서 A 쪽으로 전류가 이제 훨씬 많이 흐르기 때문에 A에 의해서 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귿만 맞다. 답은 1번. 자, 요렇게 하고, 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